강원도에서는 가장 지명도가 뛰어난 곳이 되겠습니다. 대관령에는 무수한 형형색색의 다채로운 스토리가, 즉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이 시간으로 대관령에서 본 하늘의 높이는 얼마일까? 여러분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내용을 적고 있는 것도 바로 지금 우리가 말씀드리는 당시의 영동 지역의 그 변화무쌍한 또는 어떤 그 폭설이라든지 폭우라든지 이런 기상이변의 얘기를 반영한 것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 대관령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대관령 얘기의 그 본류로 한번 돌아가서 이 대관령을 풍수지리적으로 옛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 왔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면은, 이 대관령이라고 하는 데는 우선 대관령이 감싸고 있는 곳은 강릉이니까 강릉 입장에서 봐서는 이 대관령이 강릉의 진산이 됩니다. 진산이라고 하는 것은 주산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어느 지역이나 그 지역을 둘러싸고 있는 그 산을 갖다가 주산 또는 진산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강릉 사람들 같은 경우는 대관령의 영향을 많이 받죠. 해서 풍수적으로 우선 그 지세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 대관령이 자물쇠 형국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물쇠 형국. 무슨 뜻이냐? 이 자물쇠가 그 꽉 잠그듯이 닫아서 꽉 잠그듯이 강릉 지역을 앞에 놓고 풍을 이렇게 둘러서 꽉 끌어안고 있다, 즉 감고 있다. 그것을 자물쇠 형국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예로부터 강릉 사람들은 자기가 강릉에 태어나서 대관령을 한번 넘지 않고 거기서 살다가, 대관령을 넘지 않은 상태에서 살다가 그 죽음을 맞이하면 그거야말로 복된 삶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내려오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관령을 우리가 보통 대관령 하지만 대관령의 이름은 사실 대관령으로만 불린 건 아니에요.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령산, 큰 줄령의 산이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대관령, 대령산 또는 대령이라고도 얘기했어요. 그냥 대령이라고도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 대령책이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대령책은 여기서 책자는 울타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큰 고갯마루 울타리, 뭐 이 정도 얘기가 되겠고, 순수 우리말로는 지금 대령산 만원마다 한자인데 순수 우리말로는 한마루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 한마루가 이 한은 크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큰 마루턱이다, 이렇게 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대관령은 지리적으로 봤을 때에 아까 서두에 처음에 얘기했지만 영동과 영서를 가르는 분기점이 되는데, 분기점이 되고 또 하나는 그 이 영서에서 영동으로, 즉 강릉이 주로 되겠지만 그 강릉으로 들어가는 일종의 그 관문이다, 이런 뜻이 되겠는데, 이 대관령이 차차 소개를 하겠지만 대관령과 관련된 어떤 시문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시문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왜 그 옛날에 지금처럼 뭐 차를 타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왜 대관령을 그렇게 넘으려고 했을까? 왜 그 대관령을 넘으면서 남긴 시문들이 그렇게 많을까?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것은 다분히 강릉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릉. 왜? 강릉이라고 하는 곳이 예나 지금이나 특히 옛날에는 워낙 풍광이 뛰어났고 하기 때문에 이 강릉에 오고자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그 당시에 이 풍류를 즐기는 세상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았고, 그 강릉의 풍광이 어느 정도 뛰어났느냐면 조선 초기에 서거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강릉에 대해서 딱 한마디로 표현했는데, 뭐라고 표현하면
강릉산수는 갑천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강릉산수는 갑천하. 강릉의 산과 물은, 즉 자연은, 풍광은 갑천하다. 천하에서 제일이다. 이렇게 표현했을 정도로 이 강릉이라고 하는 것이 풍류객들한테는 주요 탐방지가 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보다 어떤 면에서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금강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이 옛날에 이 조선시대 때까지만 해도, 고려 때도 물론이고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이 금강산을 뭐라 그럴까요? 탐승하는 것, 즉 가서 구경하는 것들은, 구경하는 것은 풍류객들한테는 탑 오브 탑이었어요. 즉 가장 가고 싶어 했던 곳이 그 이 금강산인데, 그러니까 금강산을 탐승하기 위해서 가는 길은 뭐 지역에 따라서 여러 갈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금강산을 그냥 가면 되는데, 다른 지역을 통해서 굳이 이 험한 대관령을 통해서 갔던 이유가, 대관령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뛰어난 산수를 구경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금강산을 가려고 하는 일종의, 그 당시에는 이 풍류객들한테는 고정 탐방 코스였다. 풍류의 고정 탐방 코스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말씀이 나온 김에 금강산이라고 하는 곳이 어느 정도로 그 당시에 유명했길래 그랬냐. 일찍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당연히 그랬을 것이고, 이 송나라, 중국 송나라의 소동파라고 하는 유명한 시인이 있었죠. 그 소동파가 한마디로 금강산에 대해서 평하기를, 원생 고려국, 내가 고려국에서 태어나서 일견 금강산, 즉 금강산을 한번 보고 죽었으면 여한이 없겠다 라고 그 당시에 가장 뛰어난 시인이 평가를 했을 만큼 이미 중국에까지 그 당시에 금강산은 널리 그 유명세가 자리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강릉을 거쳐서 어디로, 그 금강산으로 이렇게 가고자 했는데, 또는 뭐 당연히 그 영동 쪽에, 그러니까 강릉을 중심으로 영동 사람도 이 한양을 올라가든지, 아니면 한양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 영서로다가 이렇게 많이 넘나들고 하면서 이 당시의 그 길손들, 오가는 길손들한테는 이 대관령이라고 하는 곳은 소위 한마디로 얘기해서 마의 구간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넘기가 그렇게 힘들고 고생스럽고 어려운 곳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 태어나가지고 강릉에 태어나서 그 대관령 한번 넘지 않고 죽을 수 있으면 그게 상당히 복된 삶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대관령을 넘다 보니까 고생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 고생을 하는 마의 구간이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그래서 그 고생스러움, 대관령을 넘는데 고생스러움을 표현한 시문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 이것은 시문은 아니지만 그 유명한 조선의 디자이너, 설계자라고 하는 삼봉정도전이 한번 그 대관령을 넘다가, 사실 이 삼봉정도전의 아버지는 그 강릉에 이 수용 생활도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버지를 따라오기도 했었을 테고, 한 번은 대관령을 넘다가 대관령 그 꼭대기에서 탄식을 하기를, 하늘을 쳐다보면서 말하기를, 대관령 꼭대기에서 하늘을 보니 하늘이 석자 남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석자라고 한다면 한자가 30cm 정도니까 약 1m가 남았다. 이런 뜻이, 참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과장법이고, 좀 속된 말로 하면 참 뻥도 심하게 쳤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여하튼 그 정도로 줄령이었다라고 이 삼봉정도전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삼봉정도전의 말을 과장됐지만 그 말을 그대로 원용을 한다면, 우리가 처음에 타이틀로 잡았듯이 대관령의 높이는 해발 몇 미터냐? 대관령의 높이는 해발 몇 미터냐? 833m가 됩니다. 왜?
대관령의 높이가 832m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은 그거보다 석자 남았다라고 했으니까 1m를 더 보태서 그 833m다 라고 하는 이런 웃지 못할 그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겠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 대관령을 넘으면서 남긴 아주 고생스러운 이 시문 중에서 우리가 그 조선 세종 때 조선 세종대왕의 처조카였던 강희맹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강희맹. 이 강희맹은 우리 역사에서 세종의 처조카이기도 했지만 우리나라의 전역에 있는 연꽃 있지 않습니까? 연꽃을 최초로다가 우리나라에 들여온 사람이에요. 연꽃씨를 들여와 가지고 지금 시흥에 가면 이분이 처음 심었던, 사실은 이 사위한테 줬는데 사위가 심었는데 그 연꽃을 처음으로 심었던 곳이 지금 시흥에 있습니다. 그곳을 관곡지라고 하는데, 관곡지. 이게 우리나라의 그 연꽃 씨앗을 최초로 들여온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강희맹이 대관령을 한번 넘으면서 자기의 고생스러움을 표현한 것도 제가 제 책에 한번 인용을 해놓고 있는데, 이것을 한번 말씀드리는 걸로, 읽어보는 걸로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대관령에서 왔는데 만리 여행길은 양의 뿔을 돌아든 듯하고 아스라한 벼랑과 돌길 뒤얽혀 돌기가 겁나고 고목과 등나무는 지척도 헛갈린다. 발밑은 이미 평탄한 길을 찾을 것을 알지만 꿈속에서 오히려 푸른 절벽을 기어오른다. 온갖 시름은 노성의 봄으로 흩어지니 술 놓고 고한 이야기로 즐거움을 삼는다. 감사합니다. 인문학적인 측면에서 대관령길의 이 주 대상은 어디냐면 옛길입니다. 그러니까 한양에서 대관령까지 나귀를, 그 당시에 나귀를 타고 오는데 일주일이 걸렸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고, 종들이, 하인들이 앞서 가지고서는 그 앞에, 주인이 가는 길 앞에 쌓인 눈을 갖다가 밟아줘요. 대관령 굽이가 99굽이다라는 말과 관련해서는 아주 재미있는 그 이야기가 내려오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대관령에서 태어나고 유년 시절을 보냈던 율곡과 관련된 얘기입니다.